안녕하세요. 세무사무원 텍스마드레입니다. 오늘은 그 세무사무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거래처를 받았는데 사수분들이 업체 파악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업체를 뭐를 파악을 하는지 약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파악을 이제 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를 이제 먼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제 업체 파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래처라는 거는 거래처에 이제 기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장을 하려면 이 업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업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대리인들인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들을 대행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생각하시면,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표자는 누군지,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되는지, 원천세 신고는 해야 되는지, 뭐 법인인지, 소득인지, 그러니까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업무를 이제 알아야지 내가 여기 업체에 어떠한 일을 대행을 해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은 일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아마 무슨 얘기인지 조금 잘 감이 안 오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템플릿을 공유해 주시는 분 중에서 이제 세무사무원 이제 조이님이라는 분이 이제 템플릿을 하나 공유를 해 주셔서 제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법인을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긴 하셨지만 실제로는 기초를 파악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업체들도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수분들이 업체를 파악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파악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조이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재무제표 파악하기나 손익계산서, 이제 세액 감면까지도 넣어 주시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제 여기 사업자 등록증 기초 내용하고 사업 매출 구조 어떤 사업 하는지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원천세까지만 체크하면 웬만한 회사들은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템플릿이어서 여러분들도 활용하셨으면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파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순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업자 등록증은 뭐 기본입니다. 일단 사업자, 그러니까 기장을 하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 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표자 신분증 같은 경우는 뭐 꼭 주시지 않아도 되고 뭐 신분증이 아니라 개인 주민번호 정도만 주셔도 되긴 해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에 그 대표자의 그 주민등록 그 번호의 뒷자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받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신분증을 받아 놓는다면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수임, 대행을 하면서 세무서에 위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증도 나중에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 내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사수가 이거 알아봐 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관을 해서 온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관을 왜 해서 왔는지도 중요하고, 이제 이것 보다는 이제 여기 대표자가 누구인지, 대표자의 이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업 기장을 맡게 되더라도 대표자 이름도 같이 외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제 뭐라 그러죠? 사업자 이름이랑 사장님, 사업자, 사업자명, 그죠? 그 회사의 이름이랑 대표자가 같이 생각이 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좀 외워두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연락처. 이 사장님한테 연락을 하려면 우리가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전화번호도 있어야 될 거고,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우리가 연락을 이제
우리가 무슨 문서를 보내야 될 때 팩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기재를 해 놓을 수 있게 이제 파악을 하라는 것 자체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라는 거는 이 업무를 할 때 우리가 뭐 개인 사업자 분들이랑 바로 사장님들과 1대1로 이제 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뭐 격리분이라든지 뭐 격리분과 소통을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랑 소통을 하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격리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할 때 대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세무 일을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지 이 커뮤니케이션을 저랑 같이 할 분을 파악을 해서 담당자로 이제 정리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고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무엇을 하더라도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도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엄청 중요하다고는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 개시를 그 회사 등록에 임의로 적어 놓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띄워서 한번 사업 개시일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왜냐면 기수가 몇 기수인지 이런 것도 혹시 잘못 넘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파악을 하면 되고요. 일단 만약에 내가 지금 회사에 있는 업체에서 나한테 거래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 세무 프로그램의 회사 등록에 가면 이 내용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대표자, 아마 사업자 등록 번호, 게시일까지는 적어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락처나 담당자 같은 경우는 내부에 표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적어서 이제 관리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회사를 담당을 하면은 내가 기장 개수가 몇 개다 이런 거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요거를 관심을 가지셔야지 이 분의 기장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냐,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저도 이제 직원들을 가르칠 때가 있지만, 뭐 하는 회사야?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그럼 뭘 하는 회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는 1차적으로는 회사의 이제 코드, 업태랑 종목을 보면, 아, 그래도 여기가 뭐 하는 회사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도매다, 제조다, 뭐 서비스다, 이렇게만 하면 이제 여기가 뭘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알 수 있는 팁으로는 그 세금 계산서를 보면 이제 매 품명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뭐를 팔았는지에 대한 이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 회사는 어떤 것들을 좀 파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도매를 하다가 제조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입 자료를 봐도 매입을 봤을 때 매입에서 또 똑같이 품명을 보면 이 사장님이 원래는 이제 뭐 그냥 물건을 팔았었는데 갑자기 재료를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도매하셨는데 제조를 변경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품명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매출을 하더라도 매출이 누락이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는 세금계산서 기본적으로 아마 세금계산서가 있겠지만 뭐 그 음식점이라든지 소매점 같은 경우는 카드 매출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는 대부분 이제 그 도매 분들이 세금 계산서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되고 도매나 아니면 사업자 분들끼리 거래를 할 때는 세금 계산서 매출을 주로 일으킨다라고 보면 되고 카드 매출 같은 경우는 소비자 매출이 많이 있는 업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가는 가게들, 그냥 매장, 음식점, 뭐 그냥
뭐 소모품 파는 그런 문구점 이런 곳들은 이제 소비자 매출이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보면 되고, 현금 영수증도 소비자 매출이 있다. 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기타는 기본적으로 뭐 영세율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지사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라인 매출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건 부가세 신고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회사가 매출을 뭐로 일으키는지 아마 그 전에 신고해 놓은 게 있다면 이제 메인 매출장 들어가시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로 되어 있던지 건별 매출로 되어 있던지 뭐 그러니까 이거를 용어로 신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건별 요렇게 이런 매출이 온라인 매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보는 것도 이제 업체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세율 매출일 텐데요. 이 부분도 이제 파악을 해서 우리가 매출이 어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는 게 좋고요. 한번 파악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적으로 사장님들이 이제 추가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세팅을 해놓되 이 다양한 매출이 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기장을 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천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이제 홈택스에다가 해줘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급여를 주셨다고 해도 그 급여를 준 거를 홈택스에다 신고를 해야지 나중에 연말정산도 할 수 있고 경비 처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세를 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매월 신고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반기로 신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를 체크를 한번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원천세 신고하는 것 중에 뭐 근로만 있는지 아니면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말하는 거거든요. 3.3% 세금을 떼는 이제 이런 유형의 근무자들이 있는지, 아니면 일용은 이제 근로자 정규직은 아니고 일당직으로 뭐 매번 일을 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장이 혹시나 이제 그 법인이라고 한다면 배당을 뭐 가지고 갔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이자 소득이 있는지 요 정도를 파악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거래처의 기초를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플릿을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또 뭐 카페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무료로 나눔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료 나눔도 하고 있고, 이렇게 선배님들이 해놓은 자료를 보면서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링크는 제가 이제 하단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요. 혹시 기초 파악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 가면서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